다음은 공조 설비의 구성을 하는 요소들이다. 해당하는 기기를 쓰시오. 1번 공기의 가열 및 냉각을 위한 열원을 만드는 열원장치 5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1번부터 보면 냉각을 할 수 있는 냉동기, 두 번째로는 흡수식 냉동기, 세 번째로는 보일러, 네 번째로는 냉각탑, 다섯 번째로는 빙추결 시스템 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열원을 만드는 장치니까 이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는 공기를 예고하고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공기조화장치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공기조화기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는 에어 필터가 있고, 두 번째는 냉각 코일이 있고, 세 번째는 가열 코일이 있고, 네 번째는 가습기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 다섯 번째로 에어 와셔, 가습기 중에 웨어 와셔, 여섯 번째 엘리미네이터, 일곱 번째로 송풍기, 여덟 번째로 캔버스도 설비가 되겠나요? 공기 조화기에 들어가는 아홉 번째로 댐퍼도 기기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고, 저는 가장 대표적인 에어필터, 냉각 코일, 가열 코일, 가습기로 정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냉온수나 공기를 공급하거나 되돌리기 위한 여름반 장치 4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냉온수를 보내는, 첫 번째는 펌프가 있을 것이고, 펌프는 냉수, 온수, 냉각수 펌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별도로 써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관이 있죠. 물론 냉수, 온수, 냉각수 배관 별도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팬은 다익형, 시로코, 원심식, 충유식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터보 냉동기, 그 다음에 충유형 팬 등이 있고, 네 번째로는 덕트, 이렇게 4가지로 여름반 장치를 사용하겠습니다. 공조 설비에서 열원장치,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보일러, 냉각탑, 빙충열로 정리하고요. 공기조화기의 주요 기기, 에어필터, 냉각 코일, 가열 코일, 가습기로 정리합니다. 여름반 장치, 펌프,
배관, 팬, 덕트 4가지를 해당 기기로 사용하겠습니다. 공조 설비 개통도이다. 1에서 10번까지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공조 설비 개통도를 보았더니 공조기 AHU를 중심으로 냉동기가 있고요. 냉수 라인이 존재하고 냉각탑이 있네요. 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저게 난방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스팀 보일러네요. 네, 스팀 보일러로 난방하고 냉방은 냉동기로 하는 시스템이 되고 보일러에서 가습까지 주는 구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번부터 명칭을 쓰면 1번은 쿨링타워 냉각탑이네요. 1번은 냉각탑, 2번은 냉각수 라인이죠. 냉각수 공급. 그래서 냉각수 펌프. 두 번째는 냉각수 펌프. 세 번째는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스크류 냉동기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냉동기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냉수 공급 헤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냉수 공급 헤드. 공조기 넣고 돌아오는데 다섯 번째는 차압 밸브, 디퍼런셜 프레시 밸브가 되겠습니다. 공급 헤드와 환수 헤드의 차이가 많이 나면 바이패스 시키려고 쓰는 밸브죠. 다섯 번째는 차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냉수 순환 헤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라인이니까 여섯 번째는 냉수 순환 헤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기는 트랩으로 봐야 되나요? 응축수 탱크로 봐야 되나요? 일곱 번째는 좀 애매합니다. 번호를 이렇게 매겨놔가지고 요거면 트랩이고 요거면 응축수 탱크인데요. 요거는 전기 트랩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얘는 좀 그렇습니다. 응축수 탱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7번이 이렇게 먹겠다면 응축수 탱크가 되겠죠. 트랩에 딱 화살표를 그렸으면 좋은데 여기는 더 쓸데가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여덟 번째는 8번은 8번은 스팀 헤드로 보입니다. 8번은 스팀이 이렇게 공급되는 헤드니까 여덟 번째는 스팀 헤드가 될 것 같습니다. 스팀 헤드를 해도 되고 전기 헤드라고 해도 되고요. 아홉 번째는 감압 밸브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이쪽이 고압이고 통상 0.35kg 정도의
저압을 사용하는 감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10번째는 보일러가 되는데 전기 보일러라고 하죠. 스팀 보일러.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기에서 추가로 더 드리면 필터가 있고 가열 코일, 냉각 코일, 가열 코일, 그 다음에 가습기, 요거는 캔버스라고 표현을 할까요? 캔버스, 프라이팬, 그 다음에 급기가 실내로 공급되고 환기가 리턴되고 리턴팬이 있고 EA 배기를 주고 환기를 가지고 옵니다. OA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믹싱 에어가 돼서 공기조화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외기와 배기 사이에 전열 교환기가 있는 공조 설비 계통도의 장비 명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념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나온 김에 이 배관 라인도 살펴보면 냉각수 공급 배관을 CS라고 하고 CR은 냉각수 환수관이 되겠습니다. CWS는 냉수 공급관이 될 것이고 CWR은 냉수 환수관이 됩니다. SR은 전기 환수관이 되고 SS는 전기 공급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한 전기 트랩이 되겠습니다. 플로트 타입 트랩이 FTA라고 했으니까 플로트 온도식 트랩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약자에 대한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조화설비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에서 8번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1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장비들이네요. 자, 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냉각탑 1번은 냉각탑 쿨링타워가 되겠고요. 2번은 냉동기에 압축기 터보 압축기를 보내는데 응축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은 응축기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냉수를 순환하는 펌프니까 정발기가 되겠습니다. 정발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네요. 요거는 공기조화기죠. 공기조화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SS 스팀 공급 라인이니까 스팀 보일러입니다. 여섯 번째는 6번은 공조기 안에 에어 필터 라인으로 보입니다. 에어 필터가 되겠고 일곱 번째는 냉수 공급 환수라니까 냉각 코일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거죠. C 냉각 코일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요거 부분이네요. 가열 코일은 요거고
히팅 코일이고, 요는 가습기 휴미디파이어 8번째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A와 D의 배관에는 열매체의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A를 찾아보면 냉각탑으로 흐르는 물이네요. 냉각수. CS는 냉각수 공급 라인, 냉각수 환수 라인 이렇게 되겠고, B는 냉수에 해당이 되네요. CW 하니까 냉수가 되겠습니다. C는 스팀 공급 라인이네요. 그래서 전기 공급관이 되겠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열매체 종류, 냉각수, 냉수, 전기, 열매체 종류니까 공급관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D는 돌아오는 거죠. 이거는 응축수로 돌아오니까 응축수가 되겠습니다. 응축수 라인이 되겠습니다. 3번 A에서 D 덕트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공족에서 공급하는 라인이네요. 이 라인을 말하는데, 글쎄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공족에서 공급하는 라인 SA가 되겠네요. 3번 1번 덕트의 용도별이죠. A는 SA 급기가 되겠습니다. 급기. 두 번째 A라고 해야죠. 1번이 아니고 B번은 돌아오는 RA 환기가 되겠습니다. 환기, 방에서 돌아오는 환기. C번은 리턴팬에서 밖으로 빼는 공기네요. EA, 즉 배기가 되겠습니다. 배기. 그 다음에 D번, 여기 있네요. 아웃 에어가 들어오는 공기네요. 외기, D, 외기. 이렇게 공기조화설비 개통도의 장치 명칭과 열매체의 종류와 덕트의 용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공기조화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배치 순서를 쓰시오 했습니다. AHU 속에는 리턴팬이 달린 장비도 있고 리턴팬이 달리지 않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조기를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림이 반대편으로 되어 있어서 리턴팬이 이렇게 달려있는 공조기도 있고, 물론 여기에 EA 댐퍼와 맥심 댐퍼 들어오는 아웃에어 댐퍼도 달릴 수 있습니다. 리턴 댐퍼. 자, 그 다음에 이 환기팬 다음에 댐퍼는 생략하고 가장 첫 번째 있는 요 기기가 필터입니다. 필터. 그래서 1번 필터가 되겠습니다. 필터. 물론 프리필터와 미디움 필터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필터 부분을 지나면 넓게 구성되는 부분이 쿨링 코일, 냉각 코일이 되겠습니다. 냉각 코일.
냉각 코일이 지나고 나면 히팅 코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냉온수 코일일 수도 있습니다. 냉각 코일이라면 온수가 아니고 난방 코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난방 코일이 정리되고 난방 코일, 즉 가열 코일 다음에 있는 것이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가습기 또는 에어 와셔가 있을 수 있고 이 사이점에 엘레미네이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기팬인 SF로 지나가겠죠. 환기팬은 RF. 대다수로 일반적인 공조기라면 환기팬 다음에 필터, 냉각 코일, 난방 코일, 가습기, 극기팬 순으로 설치되어 있겠습니다. 공조기 배치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조기에 설치하는 에어 필터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하는 필터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1번 0.3 마이크로의 입자를 99.97% 이상의 포집 효율을 가진 고성능 필터. 이 필터는 헤파 필터가 되겠습니다. 헤파 필터 99.97 0.3 마이크로 입자를 99.97% 제거합니다. 1차로 처리된 공기를 공급받아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분진을 2차 처리하여 실내 청정도를 높이는 필터. 이 필터는 미디움 필터입니다. 미디움 필터. 3번 전처리용 필터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진을 포집하고 비교적 입자가 큰 분진을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필터는 프리필터입니다. 프리필터 10마이크로는 프리필터. 4번 0.1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9.999% 이상 포집하여 무균에 가까운 조건을 갖춘 초성능 필터는 울파 필터입니다. 울파 필터. 그래서 답을 정리해보면 0.3 마이크로에 99.97%를 제가 포집 효율을 갖는 것은 헤파 필터. 헤파 필터는 HEPA 필터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미디움 필터입니다. 미디움 필터는 1 마이크로 이상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미디움 필터는 1 마이크로. 세 번째는 프리필터는 10 마이크로. 프리필터. 네 번째로는 0.1 마이크로 99.999% 이상 쓰는 것은 울파 필터입니다. 피터가 아니고 필터죠. 울파는 ULPA 필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조기에 설치하는 필터의 종류 4가지. 가장 성능이 포집율이 낮은 것부터 보면 프리필터는 10 마이크로미터, 미디움 필터는 1 마이크로미터,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를 99.97%, 울파 필터는 0.1 마이크로미터를 99.999%를 포집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합니다. 필터의 종류 4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실내 온도, 습도, 청정도 및 기류를 조정하기 위한 공기조화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공기조화기기가 있고요. 공조기가 있고 1. 캔버스 조인트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캔버스 조인트라고 하면 팬은 진동을 합니다. 공조기는 진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캔버스 조인트입니다. 여기다 바로 답을 쓰면 송풍기의 진동을 전달 방지하는 천덕터를 캔버스 조인트라고 합니다. 5번 루버의 역할을 쓰시오. 공조기에 루버가 잘 설치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입구에 아무튼 루버를 설치했습니다. 덕트를 캔버스 조인트로 연결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덕트를 연결했다면 리턴 공기가 돌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공기를 골고루 흐름이 일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루버입니다. 루버의 역할은 공기 흐름을 안정시키고 일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이 루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냉온수 코일이고 필터 박스가 되겠습니다. 필터 중에 미디움 필터, 프리필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프리필터, 미디움 필터, 냉온수 코일, 여기에 가습기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팬 파트, 이 사이에도 이 프레임이 분리되어 있다라면 여기도 캔버스 이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조기 부속기기 중 캔버스 조인트와 루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조기에서 사용하는 에어필터의 여과 효율 측정법을 쓰시오 했습니다. 1번 필터에서 제거되는 먼지 분진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 무게 측정법이네요. 1번은 중량법이 되겠습니다. 중량법. 2번 일정한 크기의 시험 입자를 사용하여 먼지수를 계측 측정하는 방법. 이거는 계측한다 그래서 계수법이 되겠습니다. 계수법. 영어로는 DOP법. 3번 공기를 여과지에 통과시켜 그 오염들을 광정관으로 측정하는 것, 그 오염들을 색깔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은 비색법이라고 하고, 혹은 색이 변한다고 변색도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중량은 별도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필터에 먼지가 묻으면 이 먼지 중량을 저울에 측정하는 방법이 중량법이 되겠습니다. 계수법은 불빛을 띄워놓고 먼지의 계수를 컴퓨터로 시야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빛의 산란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빛의 산란을 이용하는 방법은 계수법 혹은 DOP법이라고 합니다. 비색법은 필터가 있다면 처음에는 흰색이겠죠. 근데 먼지가 묻으면 색이 변할 겁니다. 이 색을 색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변색도법이라고 한다. 비색법이 되겠습니다. 에어필터의 효율 측정법 세 가지 중량법, 계수법, 비색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조기에 설치된 냉각 코일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냉동기 증발기에 의해서 냉각된 물에 의해 공기를 냉각하는 코일의 명칭은 증발기에 의해 냉각된 물, 즉 냉수에 의해서 냉각하는 코일이네요. 네. 1번은 냉수 코일입니다. 2번 냉매를 직접 팽창시켜 그 냉매의 증발 잡열을 이용하여 냉각시키는 코일은 2번은 직팽식 냉각 코일이 되겠습니다. 직팽식 냉각 코일이 되고요. 3번 냉수 코일 설계 시 유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냉수 코일 설계 시는 5가지, 6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쓰라고 하네요. 예를 하나 더 들면 냉수 코일 설계 시는 Q는 1.2Q C 델타 T. 이 델타 T는 통상 5도로 풍량이죠. 이거는 아니고 G C 델타 TM 이렇게 계산을 하면 델타 TM은 항상 냉수 입출구 온도차는 5도씨를 많이 씁니다. 이 중에서 물의 유량 냉수 1번 냉수 유량은 1m/s 이내로 한다. 두 번째, 통과 풍속 Q는 A, V에서 이 풍속은 2.5m/s, 3m/s 이하. 풍속은 2에서 3m/s로 한다. 3번 GC 델타 T에서 델타 TM 즉 공기와 냉수 대수 평균 온도차, 공기와 냉수 대수 평균 온도차는 크게 한다.
이 공기를 크게 대수 평균 온도차 LMTD라고 하는데요. 이 대수 평균 온도차를 크게 하려면 공기와 냉수의 흐름을 대향유로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GC 델타 T에서 냉수량일 때 GC 델타 T는 통상 5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냉수 입출구 온도차는 5도씨 전후로 한다. 5도씨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코일의 전면적은 장방향, 즉 정사각형으로 장방향이 유리하다. 덕트의 아스펙트 비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냉수코일의 유의사항 세 가지만 쓰라면 풍속은 ES 3m, 냉수유량 1m 이내, 공기와 냉수의 온도차는 대수평균 온도차를 크게 한다. 이 세 가지로 정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코일에 대한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공기 냉각 코일에서 공기와 냉수의 온도 변화가 그림과 같았다. 이 코일의 흐름이 대향유일 때 대수평균 온도차 LMTD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공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네요. 냉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대향유라고 합니다. 이때의 온도차, 공기는 30도로 들어가서 16도씨로 나오고 냉수는 7도로 들어가서 12도로 나오네요. 이때의 온도차, 출구의 온도차, 냉수 출구의 온도차는 18도씨이네요. 냉수 입구의 온도차는 9도씨가 되겠습니다. 이때 LMTD를 구하면 저는 LN 큰 것 온도차 빼기 작은 것 온도차 LN 작은 것 분의 큰 온도차로 저는 항상 계산을 합니다. 가끔 요 작은 것과 큰 것을 헷갈려서 틀린 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큰 온도차는 18도 빼기 9도 나누기 ln 9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를 누르면 바로 정리되겠는데요. 9 빼기 ln 2는 하면 나오네요. 12.984인데 12소점 셋째 반올림해서 12.98도씨로 정답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류 흐름의 대수평균 온도차를 구해보았습니다. 병원, 반도체, 공장 등의
클린룸 설비의 청정 등급을 나타내는 1클래스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적당한 용어를 넣으시오 했습니다. 1의 공기 최적 중 2의 크기 이상의 밀입자 수로 예를 들면 클래스 100인 경우는 1큐빅피터 최적 내에 0.2 마이크로 크기 입자가 750개, 0.3 마이크로 크기 입자가 300개, 0.5 마이크로 입자가 3번까지 개 있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1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클래스는 1 큐빅 피트의 공기 최적 중에 0.5 마이크로미터 크기 이상의 밀입자 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스 100인 경우에는 0.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가 100개까지 있다는 뜻입니다. 클래스 1은 0.5 마이크로미터 개수가 1개 있다는 뜻이고, 클래스 10은 0.5 마이크가 10개 있다는 뜻입니다. 100은 100개, 1000은 1000개, 만은, 여기서는 10만을 바로 쓰면 10만은 0.5 마이크로의 개수가 10만 개 있다는 뜻인데, 일반 공조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것은 클래스 10만 정도의 일반 공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클래스 10 정도면 이제 낮은 정도의 반도체, 병원 등의 반도체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병원은 100에서 1000개 사이의 클래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클린룸의 클래스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제습 장치이다.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종류가 있고 설명이 있는데, 1번은 일반적인 제습 방법으로 냉각 코일의 온도를 노점 온도 이하로 하여 제습하는 방법입니다. 노점 온도로 냉각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냉각 제습이 되겠습니다. 2번, 공기를 압축하여 감습하는 방법으로 설비비와 소요동력이 크다 라고 했습니다. 공기를 압축하면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되어 빠져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는 대형 공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방식은 공기 압축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흡수식 방법에서 3번 제습 장치는 염화리튬 트로에틸렌 그리콜, 염화리튬이 뭐죠? 염화리튬은 흡수식에 쓰는 거죠. 흡수식 제습 장치가 되겠습니다. 흡수식 제습 장치다. 실리카겔, 활성알루미나, 몰레큘러시브 아드소올, 실리카겔, 활성알루미나, 몰레큘러시브 아드소올 등은 흡착, 다공 물질에다가 수분을 흡착하는 방식입니다. 흡착식이 되겠습니다. 제습장치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기 가열 코일을 설명한 것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를 쓰시오 했습니다. 가열 코일, 즉 히팅 코일을 설명합니다. 종류와 설명이 있고요. 종류는 전기 코일이네요.
관내에 0.1에서 2kg/스퀘어센치의 전기를 공급하여 전기에 뭐뭐를 이용하여 전기 코일은 잡열을 이용합니다. 잡열을 이용하여 가열하며 온수 코일보다 열수는 적다. 항상 전기 코일 열수는 2열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온수 코일. 40에서 60도씨의 온수를 관내를 통과시켜 공기를 가열하며 냉수 코일과 겸용으로 사용하면 냉수 코일과 겸용이네요. 냉온수 코일이 되겠습니다. 전열 코일. 코일 내에 전기 히터, 전열선에 의해서 공기를 가열하고 소형 패키지 또는 항온화 항속기 등에 많이 쓰는 코일을 전열 코일, 전기가 들어가는 코일이죠. 네, 전열 코일이 되겠습니다. 3번, 열펌프를 사용하여 공기척 코일을 공냉식 응축기로 하여 냉매의 응축 열량을 공기에 주게 된다. 열펌프를 사용해서 가열하는 코일은 공기척 코일을 공냉식 응축기, 가열 코일이네요. 예. 이거는 직팽식 코일, 직팽식 응축 코일. 예. 이렇게 쓰는 게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냉매 코일의 한 종류죠. 냉매 코일이라고 교재는 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직팽식 응축 코일이라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코일은 전기의 잡열을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0.35kg 스퀘어센치의 전기를 사용하고 온수만 사용하면 온수 코일, 냉수가 겸용하면 냉온수 코일, 전열 코일은 전기 히터로 쓰는 거, 직팽식 코일은 열펌프의 응축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가열하는 코일을 응축 코일 혹은 냉매 코일, 직팽 코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조기에 사용하는 가습기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수분무식 가습기의 종류 3가지. 1번부터 답을 먼저 쓰면 수분무식은 가장 첫 번째는 스프레이, 즉 분무식 가습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심식으로 돌려서 가습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식 가습기가 있겠습니다. 2번, 물탱크에 전기 코일 또는 전열 히터를 사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증발시키는 것으로 효율이 나쁘고 응답 속도가 느린 가습 방식은 이거는 물에다가 히트를 꽂아서 가열하는 방식인데 팬 방식입니다. PAN 방식인데 가습하는 팬 방식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전기 히터만 쓰면 전열식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후라이팬 할 때 팬입니다. 세 번째, 수면 아래에 있는 진동자의 진동에 의해서 수면에서 수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물방울이 발생되어 공기를 가습하는 가습기는 일반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습기죠. 초음파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는 수 마이크로미터의
물방울을 가습시키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쓰는 가습기가 초음파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가습기의 종류 한 번 더 정리하면 수부무식 가습기는 부무식 가습기, 원심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가 있고 전기 코일이나 전열 히터를 써서 가습하는 방법은 가습 팬 이용 방식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동자에 의해서 물방울을 일으키는 가습기는 초음파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증발식 가습기도 있습니다. 물에다가 물 담아놓고 천을 올려놓으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되는 증발식도 있다고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했습니다. 살펴봤더니 전열교환기 고정형이고 전열교환기의 회전형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한쪽으로 통상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한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더운 바람이 나가고 한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에 고정형 열교환기에 의해서 열교환이 되는 스타일이고 고정형은 천장에 설치하는 스타일, 회전형은 공조기에 설치해서 바람이 통상 4분면 정도 나가죠. 이렇게 더운 바람이 나가면 OA가 들어오면서 열교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명칭은 열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열교환기. 이 열교환기는 크게는 전열교환기라고 해야 맞겠네요. 전체 열을 다 교환하니까 실내에 배기하고 실외 외기의 현열과 잡열을 열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각종 냉난방 장비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열교환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전열교환기의 고정형, 요즘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대형 빌딩에 에어컨이 설치된 중형 빌딩의 천장형에 사용하고 공조기 외기와 배기 사이에 설치하는 전열교환 회전형이 되겠습니다. 열교환기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